이번 시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슴으로 품었던 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에 대하여 알아보자.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브라반트 북쪽에 위치한 준데르트 지역에서 태어났다. 1864년 반 고흐는 기숙학교를 들어가지만 가난함으로 인하여 15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. 그 후 숙부가 운영하는 구필화랑 헤이그 지점에서 판화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일을 시작한다. 1875년 구필화랑의 파리 지점으로 발령받아 런던에서 생활할 즈음 반 고흐는 신앙에 깊이 빠져버리게 된다.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암스테르담 신학대를 지망하지만 그의 광신도적인 기질과 격정적인 성격 때문인지 신학대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. 이 시기 반 고흐가 일하던 구필화랑에서도 해고를 당하고 좌절과 시리에 빠지게 된다. 1880년 시리에 빠진 반 고흐는 그동안 해온 습작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 생각하여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다시 파리로 향한다. 드로잉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반 고흐는 5살 아래의 미술학도에게 드로잉을 배우고 외사촌이자 헤이그 화파의 화가 안톤 모베의 화실에서 유화를 그리며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는다. 이후 반 고흐는 벨기에 등지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데 마치 자신의 어두운 심경을 표현하듯 거친 색감으로 하층민의 생활상을 주로 그렸다. 이때 남긴 반 고흐의 첫 작품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다. 나는 감자를 먹는 농부들의 손,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.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한다. 반 고흐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그림 속 농부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그들의 삶과 영혼을 그림에 오롯이 담아내기 위하여 많은 습작을 남겼다. 그렇게 반 고흐는 감자 먹는 사람들을 통하여 고단하지만 정직하고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농부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. (1886년) 동생 테오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 파리로 이주한 반 고흐는 파리의 코르몽 화실에서 베르나르와 툴루즈, 로트레크를 만나게 된다. 인상파의 작품을 접하게 된 반 고흐는 이 시기 밝은 화풍에 매료된다. 이때부터 반 고흐는 비주류색을 전면에 내세운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간다. 하지만 파리에서의 생활은 힘들고 고달팠다. 반 고흐는 가난했으며 파리의 대도시는 냉정했다. 유행가는 다른 반 고흐의 그림은 누구도 찾거나 사려하지 않았다.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반 고흐는 모델을 구할 돈이 없어 자신의 자아상을 그리기 시작한다. 모델을 쓸 수 없어 대신 내 그림을 그리려고 조금 좋은 거울을 샀다. 나를 잘 그리면 다른 사람도 잘 그릴 수 있겠지. 파리에서의 힘든 생활에 질린 반 고흐는 1888년 보다 밝은 태양을 찾아 남프랑스 아를로 이주한다. 밝고 푸르른 아르의 환경 탓이었을까 반 고흐는 건강해져 갔으며 작품 활동도 왕성하였다. 아르에서 예술촌 건설을 꿈꾸던 반 고흐는 고갱에게 함께할 것을 권유하고 비로소 고흐와 고갱의 동거가 시작된다. 하지만 반 고흐의 정신병 발작과 심한 성격 차이로 인해 둘은 잦은 마찰을 가지게 된다. 그렇게 고갱이 떠나가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반 고흐는 자신의 귀를 면도칼로 자른다. 그 후 날이 갈수록 정신발작은 심해졌고 결국 반 고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른다. 정신발작과 입원이 없는 날에는 그간 안에 공백을 메우듯 그림을 마구 그려댔다. 정신병원에서 반 고흐는 쇠창살 넘어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대작 별이 빛나는 밤을 남긴다.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하는구나. 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. 1890년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반 고흐는 권총으로 자신의 가슴을 쏘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다. 반 고흐는 총상의 진상을 확인하러 온 경찰에게 자신은 자살을 시도했으며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. 마치 누군가를 감싸는 듯이 말이다.
그렇게 가슴에 치명상을 입은 반고우는 3일 후 동생 태호의 곁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다. 반고우가 세상을 떠난 1903년 그의 유작전이 열린다. 그의 작품들은 반고우가 세상을 떠난 뒤 드디어 빛을 보게 된다. 사람들이 눈에 나는 무엇일까? 별 볼 일 없고 유쾌하지 않은 사람. 절대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없는 바닥 중의 바닥.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틀림없는 진실이라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.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내가 마음에 품은 것들을